안녕하세요. 제가 요양보호사라는 방송을 왜 하는가? 제가 사실은 컴맹이에요. 노트북도 최소한 밖에 작동할지 모르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러면 한사평에서 그 복지사 과정을 어떻게 수료했느냐 맨날 한사평에 전화했죠.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저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여쭤봤어요. 사실 한사평이 수업만 잘 들으면 그 동영상만 다 제때제때 다 들으면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지만 오픈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교과서를 다운받아서 시험을 볼 때 거기서 이제 찾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난 이 조작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시험을 내 맘대로 봐야죠.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. 전공이 또 인도 철학이고 구구접다란 공부들을 좀 한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있잖아요.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료 과정에서도 또 들은 게 있잖아요. 그 주워 들은 걸로 한사평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성적은 잘 나오더라고요. 제가 또 공부는 한 공부해요. 어떤 누군가는 알겠지만 이상하게 공부는 잘하더라고요. 공부만 쬐끔 해요. 컴퓨터나 핸드폰을 조작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편집 기술 없잖아요.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뚝 하고 투박하게 그런 이야기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이 끝나잖아요. 말은 잘하잖아.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말은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대본 있느냐? 저 대본 없어요. 대본 작성하는 거 그런 거 왜 해야 되는지. 저는 짜여진 틀에 맞추어서 사는 거. 짜여진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힘들어요. 그래서 평생을 자유롭게 산 사람이라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그것도 조직이잖아요. 하여간 많은 여자들이 있고 뒷담화가 많은 특히 많은 그런 조직이라서 첫 번째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요양원은 그런 뒷담화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 두 분의 천사님들 때문에 일하는 직장이 다 이런 것인가 보다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옛날에 웅진해임에서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은 또 나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. 그리고 또 윗선에서 워낙에 또 잘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동료들하고 어울릴 이유도 없었고 하니까 거기도 직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랬어요. 나 혼자 하는 일을 주로 했으니까. 그런데 이 첫 번째 요양원에서 특히나 그 간호사님과 요양보호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복지사가 갑질을 할 때 제가 굉장히 놀라웠어요. 통장 물론 9일간의 여유를 주었죠. 그런데 통장이라는 게 요즘에는 카카오나 토스로 다 되지 않나요? 제가 통장은 묵은 통장밖에 없어서 은행에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. 새로운 통장 개설은 요즘에 또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카카오나 토스로 해주면 되지. 카카오나 토스에 안면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다 싶을 때 굉장히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만둔 것이고 거기는 진짜로 열심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원이었어요. 시설은 후지지만 제가 그때 손에 똥뚝이 올라서 아직도 이제 똥뚝에 영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 요양원이었어요. 뭐 똥기저귀 할 때 맨손으로 한다? 그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목욕을 할 때 때타올을 손에 끼고 이제 어르신들의 몸 전체를 진짜 부드럽게 구석구석 밀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부드럽게 구석구석 밀어주시면서 항문 주변도 이제 밀어드리는데 거기는 와상 환자가 참 많았어요. 그 줄줄줄 관략근이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병이 생겼던 거예요. 손의 피부가 안 좋아졌던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관절도 좀 아팠어요. 거기는 정말 천사들이 몸으로 일하는 요양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요양원도 이제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열심히 잘 케어하겠지라고 갔는데 야간에 이제 자기들이 자기 위해서 원장님 몰래 이루어졌던 것이에요.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제 삼으니까 이 사람은 고발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싶어서 자기가 먼저 원장님한테 이 사람 말고 경력자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던 건데
제가 거기서 사실은 아니고 이 사람이 밤에 문제 있어요 라고 하고 원장님한테 그 꼬바르기 전쟁을 하면 인생이 추잡스러워지잖아요. 적어도 내가 추잡스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. 더군다나 거기서 노인 학대를 이루어지는, 그러니까 기저귀를 밤새 안 갈아준다거나 밤에 묵는 건 노인 학대인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거기서 근무한다라는 건 또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만두고 원장님한테 꼬바른 거예요. 원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했죠. CCTV를 좀 보십시오. 보시고 말씀하십시오. 그리고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통화해서 원장님이 바로 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됐지. 왜냐면 거기는 그것만 빼면 정말 시설짱, 먹는 거 짱, 어르신들에게 대하는 여러 가지가 짱짱인 요양원이었는데 굳이 그 요양원을 노인학대로 신고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. 물론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의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양원에 갔을 때는 두 번째 요양원보다 시설이 많이 후졌어요. 냄새도 났어요. 화장실에 가면 정말 냄새도 났어요. 제가 첫 번째 근무했던 요양원은 오래된 건물에 시설이 정말 후진 요양원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세 번째 갔던 요양원은 지어진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정말 시설이 후지더라고요. 경제 원칙,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이윤을 확보하는 거. 그게 경제 원칙이죠. 나중에 할 말이 많은데 그 경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원이었어요.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내가 이 요양원에서는 버텨야 돼. 왜? 우리 딸이 아직 학교를 다 마치지 않았어. 거기는 맨날 내가 5시 반에 출근을 하면 이미 침대에 묶여있는 어르신이 계셨어요.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수긍을 하시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분이셨어요. 굳이 묵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첫 번째 근무했던 요양원에서는 묵는 게 아니었어요. 안전장치를 해서 어르신들을 통제했어요. 굉장히 치매가 심한 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장치, 그것을 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지만 이제 두 번째 요양원처럼 설마 간호사가 확인하고 묵는데 그렇게 불법 노인학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빡빡 묶어서 풀어달라고 했을 때 간호사의 반응을 보고 불법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제 국장이 저를 불러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마무리 짓는 건 어떻겠냐. 그리고 이제 사직서를 갖고 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라고 쓰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 사정이 아니라 퇴사 권유라고 제가 정정을 했어요.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고요. 증거 없이 함부로 그런 말 했다가 큰일 난다고요.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일이 요양원에는 CCTV라는 게 있어요. 그 CCTV를 맨날 확인하고 보시면 그 CCTV에 노인학대가 찍혀요. 적어도 보존 기간 동안은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CCTV가 없으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. 이제 하여간 이런 일부의 요양원의 작태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방송으로 이걸 알려야 돼. 그래야지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.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. 공정을 외쳐야 돼. 뭐 이런 그런 거창한 생각은 아니었어요. 그냥 이런 일이 있더라. 그렇게 제가 또 막 수다스러운 성격은 아니거든요. 동네 다니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쓱 피해 나오는 성격인지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냥 그런 자연스러움이에요. 거창한 목적 없었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요양보호사라는 이 방송이 한 달 만에 그 예상을 벗어난 효과가 있었잖아요. 구독자님이 벌써 5천을 훌쩍 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.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용인에 그 모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식이 5이에요.
그 5명의 자식이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다 성공을 했지요. 단지 이제 저만 경제적으로 이제 몰락을 해서 쫄딱 망했으니까 통장이 정말 힘들다는 걸 우리 어머니가 잘 아세요. 때문에 이제 한동안 그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보태드리지 못했어요. 그런데 요양원에 광고가 붙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. 그래서 가장 먼저 광고가 붙는 날 가장 먼저 전화를 했어요. 어머니를 이제 잘 관리하고 있는 우리 큰언니 정말 감사하죠.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언니고요. 부모에게 잘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우리 언니가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다행이다. 내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어서 돌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요양원비랄지 요양원에도 제공할 게 많이 있잖아요. 갖다 드릴 것도 많고 오라면 가야 되고 뭐 보내라면 보내야 되고 옷 같은 것도 우리 언니는 직접 다 손질을 해서 입히기 좋게 해서 보내더라고요. 그 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오늘부터 유튜브에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. 광고 수입이 발생하면 요양원비를 보내겠다.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. 그리고 고마웠다 라고 했어요. 참 그뿐이에요. 저는 뭔가를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면 계획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계획한다기보다 이 방송에 대본조차도 없어요. 대본 없이 내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은 전부 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. 약간씩 빼기는 빼죠. 하여간 감사합니다.